아니, 73세의 첫날 밤 얘기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를 주무르며 한참을 못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은요, 심장이 아니라 허벅지로도 기억되는 거란걸요. 오늘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리 눌러주세요. 그건 첫날 밤보다 훨씬 쉽거든요. 저는 올해 73세 황금자라고 합니다. 80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남편과의 세월은 솔직히 말하자면 참 고단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그 사람은 제 이름조차 잘 부르지 않았어요. 여보라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밥값도 못하네? 라는 말이 더 익숙했지요. 그 말들은 어느새 제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고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에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처음엔 참 이상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마음껏 키워도 되고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려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세 번의 봄과 가을을 보내는 동안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같이 살아요 라고 귀에 닳도록 말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사랑이란 감정을 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김장 담그기, 명절 음식 나눔, 어르신 목욕 봉사까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빈집에 돌아와도 덜 쓸쓸했거든요. 그날도 복지관에서 김장 봉사를 마치고 시장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양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감자 떨어졌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할아버지가 바닥에 굴러간 감자들을 정성스레 주워 담고 계셨어요. 그제야 비닐봉지가 찢어진 걸 알았습니다. 어쩐지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더라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물건을 챙겨주시는 그분께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지금도 귀에 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것도 초면인 분에게서 들려왔으니까요. 그분은 멋진 웃음을 지으시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처음 뇌에 적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시 시장에 갔다가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멀리서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감자 파는 아주머니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건강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상하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봉사하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뵌 것 같아서요. 저도 가끔 거기 가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정수 저보다 2살 많으셨어요. 복지관에서 전기시설 점검 봉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전기 기술자셨대요.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대화가 늘어났지요. 김장철이 다가오자 복지관에서는 분주해졌어요. 저는 김치를 담그고 정수 씨는 전등을 더 밝게 교체해 주셨죠. 일하면서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황금자 씨,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다니세요? 네, 정수 씨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런 짧은 대화가 오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과는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다정한 안부였으니까요.
봉사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가끔은 같은 방향이라며 동행해 주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담근 유자차를 작은 병에 담아 복지관에 가져갔어요. 점심시간에 정수 씨께 살짝 건넸죠.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던데 이거 마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유자차를 받아들셨어요.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죠. 고맙습니다.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저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게 설레고 기분 좋았다는 걸요. 그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정수 씨는 말수가 적지만 꼭 필요한 말만 참 따뜻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도 좋으셔서 복지관에 고장난 것들을 척척 고치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다른 할머니들이 아이고 정수 씨 같은 남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놀리면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정수 씨의 오른손 등에 있는 깊은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눈길을 돌렸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복지관 창가에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정수 씨와 저는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가끔은 그분이 제 집 앞까지 장바구니를 들어주시기도 했고, 저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유자차를 정성껏 담가 건네곤 했지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반찬거리를 사러 들렀는데 주인 김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금자씨, 그 정수라는 양반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말로는 정수 씨가 젊었을 때 술에 취해 담배불로 집에 불을 냈고 그 불로 아내와 어린 아들이 모두 숨졌다는 거였어요. 한 동네 살던 친척에게서 들었다면서 그 일로 정수 씨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다가 늙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남자들 술 버릇은 나이 들어도 안 고쳐. 우리 언니도 그렇게 고생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조용하던 정수 씨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믿기 힘들었지만 한편론 그분의 손등 화상 자국이 떠올랐어요. 항상 긴 소매로 가리고 다니던 그 자국, 혹시 그때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선 아니야, 그분이 그럴 리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40년간 술만 마시면 포악해지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남편은 늘 바깥에선 점잖은 모습이었으니까요. 남자들은 결국 다 똑같은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수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봉사 시간을 일부러 바꾸고 시장 가는 길도 돌아다녔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현관문 밖에 놓인 유자차도 그대로 뒀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으니까요. 정수 씨는 몇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 걸 아시고도 초인종만 누르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무언가를 현관 앞에 놓고 떠나셨어요. 나중에 보니 손수 깎은 나무 수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심코 나무 수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신 거겠지요. 그런 정성과 기억력이 어떻게 가족을 해친 사람의 것일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는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갔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복지관 비품을 정리하러 갔다가 옛날 사진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가 오려 붙여져 있었어요. 기사의 제목은 인근 아파트 화재 이웃집 노인이 아이구해.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정수 씨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송파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김정수 씨가 이웃집 5살 아이를 구하고 큰 화상을 입었다. 김 씨는 20년 전 본인의 가족을 화재로 이르른 아픔이 있어 더욱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 기사 옆에는 복지관 관장님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자신의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20년간 지역 소방안전 교육에 헌신해 오심, 손의 화상은 그날의 상처. 아내와 아들을 화재로 잃은 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고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함.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정수 씨는 술에 취해 불을 낸 게 아니라 불길 속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도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 만큼 용기 있는 분이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확인도 없이 오해하고 냉정하게 외면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진첩을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정수 씨를 향한 미안함이기도 했지만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제 삶에 대한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정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명부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작은 선물을 들고 갔어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정수 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어느 병원인지 물었더니 우리 동네 보훈병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로 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6인실 병실 구석자리에 정수 씨가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침대 옆에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수 씨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의 원망은 없었지만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 미안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수 씨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어차피 내 인생은 오해와 함께였으니까. 그 담담한 목소리에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소문과 기사에서 알게 된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정수 씨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전기 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퇴직하셨고 그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하지만 어느 겨울밤 이웃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먼저 집도 불탔습니다. 그날 밤 출장 가신 아내와 아들은 집에 없었지만 불길 속에서 이웃을 구하려다 크게 화상을 입으셨답니다. 그리고 3일 후 병문안 오던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날 이후로 20년간 혼자 살았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내가 더 조심해랬더라면 불이 번지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감으로 그래서 소방안전 교육 봉사를 시작했지요.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 다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수 씨의 입원 이유는 심한 기관지염이었어요. 담배는 끊으셨지만 젊은 시절 화재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폐가 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끓인 도라지차 삶은 배 달걀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해하시던 정수 씨도 점차 제 방문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병실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작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정수 씨는 아내와의 첫 만남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 그리고 그들을 잃은 후의 깊은 절망까지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고통스러운 세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던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우리 둘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를 나눌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정수 씨는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 모시고 나왔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봄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정수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금자 씨, 내 손이 이렇게 흉해서 괜찮으세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제게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포근히 감쌌습니다. 이 손이 흉하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이 손에 담긴 이야기가 있기에 당신이 더 진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준 건 20년 만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도 저릿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침묵 속에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끔은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같이 참석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수 씨는 저를 데이트에 초대하셨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양식당이었어요. 처음으로 둘이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한 마음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정수 씨가 구석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 인사하시는데 언제 봐도 수줍어하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조용히 웃으시는 정수 씨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73세가 넘은 나이에 첫 데이트라니 참 낯설지만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느 젊은 연인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어느 날, 정수 씨가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기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정수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는지 한참을 묵묵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금자씨, 내가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도 않겠다고. 가족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금자씨를 만나고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자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 손에 맞게 조절한 것인지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73세가 넘어 맞이하는 프로포즈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제 막 20살이 된 청춘 같았어요. 물론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서로의 건강 문제.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함께한 이웃들과 몇몇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흰색이 아닌 연한 분홍색 원피스였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 행복했습니다. 정수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에 살짝 물을 발라 단정하게 넘기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셨는데 짧게 우리의 사연을 소개해 주셨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랑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셨기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길 바랍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정수 씨와 손을 맞잡았을 때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흘러간 세월이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식 후 우리는 정수 씨의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집보다 햇볕이 잘 들고 복지관과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했어요. 처음으로 살림을 합치는 날 가슴이 설렜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정수 씨는 제 짐을 나르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고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들어보지 못한 배려였어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이 아무리 짧아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담근 유자차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새로운 시작의 설렘으로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이라는 말이 부끄럽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73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맞이하는 진짜 첫날 밤. 젊은이들처럼 불타오르는 열정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따스한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수 씨는 조용히 침실을 정리하셨습니다. 깨끗이 세탁된 하얀 이불과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가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불을 끌까요?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싶었으니까요. 정수 씨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는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분의 거친 손바닥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 평생 일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어요. 금자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두 사람,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몸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졌어요. 첫날 밤은 폭풍우 같은 열정보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담긴 깊이는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깊었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의 숨결과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긴 세월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온 두 영혼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나이와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그 공간을 채웠어요. 정수 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살에 닿는 살의 온기, 서로의 깊은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웠어요.
정수 씨는 제 이마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저 자신이 정말 아름답다고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젊은 날의 정열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서로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평생 가슴에 품어온 외로움과 상처를 함께 어루만지며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처음으로 한 이불 아래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수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자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를 움직이려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무거웠어요. 허벅지가 뻐근하고 저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정수 씨도 눈을 뜨셨어요. 환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네시더니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저는 부끄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만 어젯밤에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좀 저려요. 정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73세가 넘어 첫날 밤의 여운으로 다리가 저리다니 참 웃기지만 달콤한 고민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조심스레 제 다리를 마사지해 주셨어요. 그 손길에 담긴 사랑과 배려가 전해져 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진정한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손을 맞잡고 동네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정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비록 늦게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정수 씨는 제가 몰랐던 많은 재능을 가진 분이셨어요. 정의뿐만 아니라 목공예도 잘하셨고 요리도 제법 솜씨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제 솜씨보다 훨씬 맛있었죠. 물어보니 혼자 살면서 스스로 터득하셨다고 했어요. 아픈 과거를 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가꿔온 흔적이었지요. 저도 정수 씨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거친 손으로 가느다란 바늘을 다루기 힘들어 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습니다. 2달 만에 제 생일 선물로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투박하고 몇 코가 빠진 목도리였지만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값졌어요.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적응이 필요했어요. 정수 씨는 무척 깔끔한 분이셨는데 저는 좀 덜렁대는 편이라 가끔 집안 정리 문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또 TV, 채널 선택부터 이불 개는 방식까지 사소한 일들로 의견이 달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날들조차 소중했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모든 오해와 다툼은 풀자고요.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 서로의 손을 잡고 그날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수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서운했어요. 미안해요. 내 생각만 했네요. 다음부턴 금자 씨 마음도 더 헤아릴게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든 나머지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정수 씨의 기관지염이 심해질 때면 밤새 간호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분의 기침 소리가 심해지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누군가를 진심으로 챙기고 보살피는 기쁨을 노년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플 때 서로를 간호하며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금자 씨,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어느 날 정수 씨가 문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 말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정수 씨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기 스위치 고치는 법 수도, 밸브 잠그는 위치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 방법까지.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정수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문득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금자 씨,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좋아요. 같이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제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정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 준비하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비밀이라며 제게 보여주지 않으셨죠? 점심 식사 후 정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동네 뒤편 작은 동산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무였지만 분홍빛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어요. 정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 기념으로 심었어요.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함께 늙어가자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희망찬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몰랐던 삶의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정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나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전에 단짠해졌다고 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 그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는 벚나무 아래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꽃이 피고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자씨, 이렇게 늦게 만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비록 짧다 해도 그 어떤 긴 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정수 씨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혹은 그보다 더 짧든 그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손을 잡고 꽃비를 맞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예전에 처음 만났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수 씨가 감자를 주워주셨던 그 자리,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지요. 시장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금자 씨랑 정수 씨, 요즘 참 보기 좋아요. 정말 잘 어울리시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삶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실현되기도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정수 씨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금자 씨 혹시 후회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늦게 시작한 우리 결혼 생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정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이면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 소소함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어요. 가끔 정수 씨의 기관지염이 도질 때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심었던 벚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속삭였어요. 이 나무가 자라서 크게 꽃을 피울 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 수 있어요. 설령 우리 육체는 없더라도 우리 마음은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요.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스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같은 걸음으로 한 계절씩 늙어가는 듯한 걸음으로 인생의 늦은 봄에도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73세에 맞이한 첫날 밤의 떨림과 설렘은 어쩌면 20살의 그것보다 더 깊고 진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삶이 얼마나 더덥고 그래서 더욱 소중한지를. 그날 밤 다리가 저렸던 기억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회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도 하면서요. 우리는 남은 인생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갑니다. 너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끝이 어디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난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첫날 밤처럼 설레고 소중하게 그리고 그 설렘은 우리가 숨쉬는 한 영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황금자 씨와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73세에 만난 첫날 밤, 다리가 저릴 만큼 설렜던 그 순간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정수 씨의 화상 자국에 얽힌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금자 씨의 용기 있는 사과는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배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용기 내어 서로에게 다가가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삶의 황홀히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어떤 나이에도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를 낼 순간이 있지 않나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힘을 줍니다.